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현안과 이슈들을 겁없이 물어보고 파헤쳐보고 또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 지역 밀착 토크쇼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저희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민선 7기 1년을 맞아 각 시군의 지자체장과 함께하는 시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황선봉 예산군수와 함께합니다. 군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충남방송 정선영 기자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하고 함께 프로그램 하는 게 처음인 것 같은데요. 군수님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앞서서 프로그램에 임하는 각오부터 한마디 해주시죠. 그런데 이렇게 와보니까요. 우리 정선영 기자가 우리 예산은 너무 잘 알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씀해야 하는지 네. 좀 걱정이 되네요. 네, 군수님 걱정된다고 하셨는데 정선영 기자는 어떤가요? 앞서 오프닝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이슈 토크가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이거든요. 그 어디서 말씀 못 하셨던 거 여기 와서 한번 속 시원하게 말씀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네, 창과 방패의 시간이라고 보면 될까요, 군수님? 글쎄요. 예. 네, 앞으로 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황선봉 예산군수와 함께하는 헬로 이슈 토크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군수님 민선 7기가 이제 출범한 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뭐 길다면 길고 좀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지난 1년간을 좀 돌아보시면 어떤가요? 글쎄요. 좀 우리 군민에게 그 약속했던 사항을 꼭 지키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 열심히 달려다 보니까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사실 취임 1주년이 되는 엊그제 새벽에 우리 환경미화원과 함께 거리 환경을 정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변함없이 성김 행정을 펼쳐야겠다. 그런 각오와 다짐을 저 스스로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 발전 그리고 우리 군민이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군수님 굉장히 점잖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제가 여기에 출연하고 계시는 시장 군수님들한테 공통으로 드리는 질문, 돌발 질문이 있어요. 네. 본인의 민선 7기 1년 뭐 스스로를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 정도 주실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뭐 점수 매긴다고 보다도 우리 충청권 어느 여론기관에서 여론조사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그런데 얼마 전에 80.5%가 비교적 예산군수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예, 그러면은 직접적으로 몇 점인지는 말씀 안 하시는 거죠? 말씀 다 해주셨어요. 몇 점 정도인지는 뭐 평균 이상이다. 한 80점 이상은 된다고 보면 되나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정선영 기자는 그럼 몇 점 줄 수 있을까요? 사실 저도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80점 이상 좀 높은 후한 점수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주관적인 평가가 아니고요. 저도 나름대로 좀 객관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사실 예산군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와 도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무려 2,310억 원을 확보를 했는데요. 작년보다도 14.5%가 증가한 규모예요. 사실 그 충남에서도 작은 시골 군단위 지역에서 이 정도의 재정을 확보하기란 쉽지 않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굉장히 후한 점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두 분 너무 훈훈한 거 아닌가요? 저희 슈퍼가 그런 프로가 아닌데요. 네, 너무 훈훈한 분위기에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정선영 기자님도 지금 국비 확보를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제 지간전 그 민선 군산지가 이제 5년째잖아요. 그런데 5년 동안 우리 충청남도 군부에서 당초 예산 규모가 5년 연속 1위를 했어요. 네. 그러면은 열심히 했다고 인정해 주셔야죠. 그럴까요? 군수님 제가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또 하나 생긴 것 같습니다. 바로 예당호 출렁다리인데요. 최근에 가는 데마다 대박이다. 정말 큰일을 냈구나.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어떠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많은 얘기를 듣고 또 많은 분들이 공감도 해주고 계십니다. 네. 뭐 굉장히 뭐 주민들도 지금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 거죠. 예, 그러죠. 직접 듣는 반응은 어떤가요? 그냥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시면 안 되고요. 이때는 홍보를 하셔야 돼요. 그래, 예당호 출렁다리
저는 참 우리 충남방송사에도 이제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네. 우리 그 출렁다리 홍보를 참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정말로 감사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예산군에 와 보면은 정말로 역사가 문화 살아있음지고 관광 자원이 풍부한데 예산에 오야 할 그 이유, 그 대표적인 브랜드가 없다. 이런 아쉬움을 표현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이,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큰 예당호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출렁다리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 출렁다리 자체가 지금 많은 분들이 좋은 반응 보이는 걸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당 저수지 위에 출렁다리 하나만 딱 올려놨다면은 지금과 같은 호응은 없지 않겠느냐. 기왕에 우리는 예당 저수지 주변에 호수길도 만들고 음악당도 만들고 또 조각공원도 만들고 오토 캠핑장도 만든 이런 기반 시설을 다 갖춰놓고 그 위에 출렁다리를 놨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참 예당호 출렁다리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고 그저 아름다워서 왔는데 와보니까 정말 아름다우니까 다음에 꼭 오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한 2달 동안은 그 단체 관광객이 줄을 이뤘는데 요즘은 가족 단위 관광객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와보니까 좋으니까 가족을 모시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개통한 지 51일 만에 100만 명이 방문하셨다는 거는 정말로 대단한 거거든요. 네. 그제가 87일입니다만은 87일 만에 155만 명이 그 관광객이 다녀갔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또 오시는 분들이 요즘 그런 반응입니다. 지난번에 같이 단체로 왔는데 자기 혼자 보기가 너무 아쉽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 가족을 데리고 왔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셔서 네. 정말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그 정말 출렁다리를 전환점으로 해서 예산군이 정말 그 관광 산업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맡고 있다 이런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앞으로 좀 어떤 그 관광객 유치 전략을 좀 갖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 예, 그래요. 우리 이제 그 예당호 출렁다리를 방문했던 분들이 말씀들이 참 조화롭게 아름답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 출렁다리 개통과 함께 5.4km의 수변 호수길을 지금 만들어서 8월달에 준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58억을 투자해서 음악 분수대를 만들어서 10월에 좀 개통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관광객이 아름다워서 많은 분들이 왔는데 그래도 좀 쉬고 좀 먹고 즐길 수 있는 또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 놓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주변에 362억 원을 투자해서 그 사업을 지금 하반기에 착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사업 속에는 70m라는 또 전망대가 지금 계획돼 있어서 그것이 되면은 또 하나의 예산군을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 이제는 어떠한 이 출렁다리, 어떤 보기 위해보다는 예산에 와서 출렁다리도 보고 체험도 하고 거기서 즐기고 또 쉬고 자고 갈 수 있는 그런 관광지로 아마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또 하나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예당호 저수지는 많은들이 와서 뭐라고 말씀드리시면 이거는 바다 아니면 강이다 이렇게 본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리나항을 유치를 해서 그곳에 마리나항을 만들어서 배도 함께 띄울 수 있는 그런 예당호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리나항이 가능한 건가요, 군수님? 예. 예당 저수지는 워낙 물이 많기 때문에 그 마리나항을 만들 수 있는 이미 기반은 다 돼 있어요. 무슨 우리가 조그만 선착장 하나만 만들면은 자연스럽게 항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수심 것이. 같은 거는 괜찮다는 그 말씀이신 수심은 거죠?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항구를 만드는데 세멘트로 만들어서 이런 항구를 만드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예당 저수지는 항시 물이 많다 적다 하는 그런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뜨는 항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물이 빠지면 내려가고 물이 좀 올라가는 그건 참 재미있는 항구이죠. 예. 예, 제가 좀 많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제 좀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예. 지금은 예당호 출렁다리가 국내에서 가장 긴 다리로 돼 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논산에서 더 긴 다리를 아, 지금 예. 건설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타이틀을 뺏기면 지금 대박인 이 관광객들이 그쪽으로 또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좀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당 저수지에 출렁다리 하나만 딱 해놨더라면은 지금과 같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은 출렁다리가 어디 가보면은 산 위에 계곡과 계곡을 연결하는 그런 출렁다리였거든요. 그 주변이 여건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이미 예당호라는 그러한 관광지를 가지고 기반 시설을 다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출렁다리가 놓여 있기 때문에 출렁다리 보러 왔다가 보니까 주변이 너무 아름답거든요. 그러니까 단체로 왔다가 가족이 함께 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디가 출렁다리가 생기든 저희 군하고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우리 지역은 참 먹거리가 참 풍부한 지역입니다. 51일 만에 100만 명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먹거리를 다 충족을 했거든요. 특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 저희 예산군의 대표적 음식인 광시 한우라든지 예산 국밥이라든지 수독사 산채백반, 삽교, 곱창 네. 그리고 주변 어죽 이런 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자기들의 취향에 맞는 그런 음식을 찾아가서 항시 드실 수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함께 조화를 이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51일 만에 100만 명이 오셨다는 것은 그 조그만 곳에 하루에 평균 2만 명이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난 그 관광객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어느 지역이 출렁다리가 되든 어느 지역에 뭐가 되든 우리 예산군 예당호 출렁다리와는 경제가 경쟁이 대상이 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논산 출렁다리 겁나지 않는다. 예당호 출렁다리가 최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예. 이 관광 쪽은 예산 출렁다리로 어느 정도 좀 기대치에 이제 충족을 했다고 보면 사실은 그 다음은 이제 경제 활성화 아니겠어요? 네. 경제 활성화를 하려면 어찌됐든 기업체 유치를 좀 해야 될 텐데 기업체 유치와 관련된 전략은 좀 있으신가요? 그래요. 우리 그 예산군 이렇게 하면서 그동안 5년간 157개라는 우량 기업을 유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지역에 3개 사안단하고 8개 농공단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단단이 모두 분양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왜 그런 게 있냐면 우리 예산군은 이제 서해선, 복선, 전철, 삽교 역사가 신설되면은 수도권과 50분이면은 왕래할 수 있는 그런 수도권과 접근성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앞으로 138만 평의 4개 산단을 조성을 해서 바로 그곳에 공장을 유치를 하고 더욱이 1개 산단은 금년 안에 착공을 할 겁니다. 그리고 3개 산단은 지금 그 시행자 선정을 위한 그런 절차를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 산단이 조성이 다 된다면은 10조 3천억이라는 경제적 유발 효과가 발생이 되고 2만 1,000명이라는 고용이 창출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예산에 어떻게 그런 것을 다 유치가 가능하겠느냐라고 의심할 수 있지만은 우리 예산군은 수도권과 그리 멀지 않으면서도 수도권에 가까운 지역이 공장 그 부지 가격보다
우리 예산구는 그 공장 부지 가격이 저렴하다는데 거기에 아주 매력이 있어서 저는 앞으로 우리 지역 기업 유치에 굉장히 희망적이고 엊그제도 세계 기업하고 충남도에서 투자 협정을 체결했습니다만은 이 산단이 조성이 되면은 기업 유치에는 큰 어려움이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산업단지 사실 조성만 해놓고 기업이 실질적으로 안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인근 홍성에서도 사실 경쟁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 당진이나 서산 등 인근 이미 조성되어 있는 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경쟁 지역이 될 수 있고요. 어디 기업 유치 좀 자신 있으신지 좀 여쭙고 싶어요.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들이 기왕에 지금 갖고 있는 산단이 왜 분양이 마무리됐겠어요? 예산에 오면은 투자의 값어치가 있다고 그분들이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장 투자의 값어치가 있던 분 생각하는 것은 바로 회사에서 투자는 적게 하고 성과는 많이 받는 것이 회사의 아주 그 영리 목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지역은 아직까지는 아까 말씀 당진 지역 이런 지역보다는 토지 가격이 저렴하다는데 거기에 아주 매력이 있고 또 그런 것을 이 기업에서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조성만 된다면은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 대답 중에 이제 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 역사 이야기를 잠깐 하셨거든요. 예, 예. 근데 이게 굉장히 지금 현안 문제잖아요. 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 그래요.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 역사 신설 문제, 우리 군민의 큰 수건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타당성 조사 영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은 경제성이나 재무성에 타당하다. 그래서 신설해도 가능하다는 그런 용역 결과가 나와서 이 결과를 기획재정부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지금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머지않은 기일 내에 좋은 결과로 이어질 거라고 저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언제쯤 나올까요? 그 내용이. 글쎄 아마도 7월 중에는 결정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 전이라서 약간 좀 예민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인근 군에서 좀 반발하는 기류가 지금 있잖아요. 예. 굉장히 예민한 질문이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군수님은? 글쎄요, 그게 왜 그런 생각을 할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내포 신도시가 지금 조성이 되고 바로 그 주변에 삽교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홍성에서 반대한다는 것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내포 신도시에 지금 홍성 쪽 인구가 한 2만 명이 됩니다. 네. 그 신도시 지역 주민들도 삽교 역사 신설을 굉장히 갈망하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바로 내포 신도시와 인접해서 우리 수도권을 빨리 갈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까지 50분이면 갈 수 있거든요. 아마도 일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지만은 군민 전체의 의견은 아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홍성 역사 주변에 있는 일부 상인분들은 그 승객이 분산된다는 이유로 조금 반대를 하고 계시거든요. 예산 지역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지역 이기주의 아니냐, 약간 서운하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럼 군수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표현하신 건 사실 처음인 것 오늘 같거든요. 처음이죠. 네, 네. 그동안에 좀 이게 민감한 부분이고 사실 타당성을 발표하기 전이라서 혹시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진 않을까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거의 확신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게 해석해도 괜찮을까요? 그래요. 이제 우리가 네. 무슨 일을 하든 결과에 어쨌든 희망을 갖고 있어야 그게 바로 이루어지거든요. 우리가 희망을 갖지 않는다면은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모든 일을 긍정적이고 희망을 갖고 있을 때 그 사업이 그 생각했던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리 생각을 해봅니다.
삽교역사 이제 신설 이야기를 하면서 내포신도시의 불균형 이야기도 잠깐 꺼내셨어요. 지금 예산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포신도시가 개발되면서 홍성 쪽만 많이 개발이 되고 예산 쪽은 뭐 아파트 이런 것도 잘 분양도 안 되고 개발도 안 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 쪽의 개발은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 그래요. 좀 아쉬운 것은 내포 신도시가 자연 발생된 도시가 아니잖아요. 네. 인위적으로 만든 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내포 신도시가 예산과 홍성이 경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산과 홍성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를 만들어 갔더라 하면은 아마도 지금과 같은 충남도청이 변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충남도청이 도시의 한 중심에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됐었다라면은 불균형이라는 얘기도 나올 수도 없고 모두가 함께 공감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동안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그래요, 좀 불균형이 맞는 것 같다 이런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제 저희 지역에도 아파트가 준공에 대해서 입주를 하고 또 하나하나 사업이 추진되면서 이제는 함께 가면은 머지않아서 뭐 불균형이라는 것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서해선 목선 전철 삽교역 신설과 함께 현재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 지정을 통해서 공공기관이 유치된다면은 바로 이 내포 신도시의 불균형 해소는 일시에 해소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지금보다는 미래를 위한 희망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홍성과 예산 나눠서 지역 갈등을 부추기는 것보다 이제 앞으로 내포 신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상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를 위해서는 일단 혁신도시 지정이 좀 필수인 것 같아요. 네. 예산 지역에서도 이를 위해서 굉장히 좀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글쎄요. 그래요. 사실은 뭐 혁신도시 지정할 때 뭐 세종 특별시가 만들었기 때문에 충청남도는 안 해도 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혁신도시 지정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은 세종 자치특별시가 생김으로써 인구도 글로 유출이 되고 경제도 그쪽으로 유출이 돼서 어떻게 보면 지금 와서 보면은 역차별이 된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도민 특히 우리 내포 지역, 우리 인근, 시군 모두들은 반드시 혁신도시가 지정이 돼야 한다. 우리 예산 군민이 자그마치 4만 3천여 명이 지금까지 서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 숫자는 우리 인구 전체의 53%가 서명을 지금 했어요. 지금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군민으로서는 절실한 것이 내포 혁신도시입니다. 그래서 혁신도시 지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충남도와 또 우리 지역 국회의원뿐 아니고 우리 충남 전체의 국회의원과 함께 열심히 해서 반드시 이 혁신도시 관련 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지금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군수님, 근데 사실 충남도도 그렇고 예산군도 그렇고 홍성군도 그렇고 내포 신도시 혁신도시 지정을 추진하려고 한 것이 벌써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왜 안 된다고 보세요? 그것은 우리 충청남도 우리 예산군 홍성 지역에서는 절박한 그런 심정입니다만은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되면서 서로 경쟁의와 함께 지금 발전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국회의원들께서 아마도 충청남도 우리 국회의원이 다 충청남도 국회의원이라면 벌써 대구도 남았겠죠. 그러면 충청권 국회의원들의 공조는 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충청권 국회의원이면 어느 지역 국회의원 마다 않고 그 혁신도시를 하자는 하고 또 함께 노력하는데 정말로 저희들도 감사할 정도로 적극 지원도 해주고 협조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왜 이렇게 지정이 안 되나 정치력이 충남은 아직도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뭐 이 혁신도시 지정을 해서 중앙부처 지금 충남도에서도 적어도 16개 정도는 우선 유치해야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다른 광역단체나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리 썩 환영하진 않은 일이잖아요. 네. 예, 사실. 그러다 보니까 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꼭 성공하리라 그리 생각을 합니다. 네, 군수님 계실 때 혁신도시가 좀 지정되는 걸 저희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 보고 금상첨화라고 아유, 그럼요. 생각하니까. 예, 다음 질문을 좀 드리면 올해는 예산군에 굉장히 뜻깊은 해잖아요. 네, 그러죠. 예산 지명을 사용한 지가 이런 군이 있을까 싶은데 1100주년입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뭐 사업들, 홍보 방안 이런 걸 세우고 계시죠? 어떻습니까? 아, 그래요. 좀 올해는 우리의 산군 지명 1100년을 맞는 그런 뜻깊은 해입니다. 역사 그 학자들도 많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1000년의 역사는 많은데 예산군과 같이 1100년의 역사는 극히 힘들다. 거의 없지 않나요? 그때 전국은 모르는데 우리 충청남도만 놓고 보더라도 1100년이 넘은 데가 없다는 그 역사학자들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뜻깊은 해를 맞이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우리 산군이 1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홍보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또 그 영상도 만들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제 금년도 이제 9월 달에는 고려태조가 우리 예산을 입성을 했어요. 그런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도 1100년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우리 군민들에게 교육도 하고 합니다만은 이 입성 행렬을 계기로 해서 아마도 우리 1100년 그 사업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정말로 다른 지역에 없는 1100년의 역사를 우리 군민이 함께 했다는 것을 긍지와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산군이 이제 이 1100년의 저력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미래를 펼쳐나가자 이렇게 함께 우리 군민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1100년 넘는 이런 역사와 그리고 뭐 출렁다리 못지않게 또 다른 지역에서 부러워하는 게 또 있어요. 뭐가인가요? 바로 예산군 신청사입니다. 아, 네. 다른 예. 시군에서 정말 너무 부러워합니다. 네, 저도 갈 때마다 정말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은데요. 특히 저는 지역 주민분들께서 가장 좋아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일단 민원 업무를 보시기에 가장 좀 쾌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세요, 반응들이? 그래요. 우리 산군 청사가 50년 만에 현 청사로 지난해 이제 이전을 했지요. 이전을 했는데 우리 산 청사를 당초 설계할 때부터 우리 공무원에 대한 공간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군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자. 여기에 이제 목표를 두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선 가장 주민들이 편리하게 느끼는 것은 군청에 와서 아무 곳이나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많다. 지금 일시에 603대가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 공간인 동시에 현관에 들어오면은 늘 어떠한 그 작품이 이렇게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2월 12일 날 이곳으로 이전을 해서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바로 그곳에 전시를 우리 군민들이 또 사회단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군청 공간은 우리 군민들과 함께하는 공간 이렇게 모두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공무원들도 우리 청사가 사무실이 비록 1층부터 8층까지 사무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만은 모두가 남쪽에 사무실이 배치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층수와 관계없이 똑같은 남쪽이라는 그런 쾌적한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굉장히 이 청사 환경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또 공무원과 우리 주민도 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한편
예산군청사는 공무원 것뿐이 아니고 우리 군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우리 군민들이 생각해 주는 것이 저는 정말로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군수님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굉장히 진솔하게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 예. 앞으로 좀 중점을 두고 추진하실 사업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 보니까 대형 사업들을 많이 펼치셨거든요. 네. 앞으로 계획은 좀 어떻게 되십니까? 제가 좀 더 이렇게 좀 크게 얘기해야 하는데 우리 정선영 기자가 막 워낙 많이 알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는데요. 네.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민선 6기 군수 취임하면서 우리 예산군을 충남의 중심, 역동하는 예산을 만들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산업형 관광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제가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제가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기반이 완성됐다는데 정말로 저는 긍지와 보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형 도시를 어떻게 할 거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런 150개 기업을 유치하면서 또 4개 산단 138만 평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기업 유치에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다져됐거든요. 산업본 그럼 관광도시는 어떻게 할 거냐. 사실은 저희들이 관광도시 만들겠다고 계획한 것 중 이제서 출렁다리 하나 개통이 된 겁니다. 이제 이 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바로 이 출렁다리 있는 그곳에 362억 원을 투자해서 관광지를 만들고 또 358억 원을 투자해서 덕산 온천 지역에도 휴양마을을 만들고 170억을 투자해서 추사 창의 마을을 만들 그런 계획을 갖고 예산이 국비고 확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요 사업만 해도 890억 원을 투자할 수 있는 사업이 확정돼서 지금 시작이 막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예산군이 머지않아 정말로 산업형 관광도시로 만들어질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또 저도 좀 확신을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군수님 이제 맞춰야 될 시간이 와서요. 그동안 이 프로그램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글쎄요. 근데 지난번은 좀 길은 것 같은데 오늘 뭐 해다 말고 그만한다고 했네? 더 해야 될까요? 더 할까요? 예. 정선영 기자는 어땠나요? 저는 오늘 많은 얘기들을 나눴는데 마지막으로 말씀해주신 산업형 관광 도시를 만들고 싶다. 이 비전이 가장 좀 가슴에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발전된 우리 예산군의 모습을 좀 기대하겠습니다. 네. 예. 예, 두 분과 함께하는 다음 시간도 기대해도 될까요, 군수님? 그래요.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중에 믿음과 신뢰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